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라는 딸의 말에 담긴 진짜 이유에 관한 것인데요. 과연 딸은 왜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를 문전박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가족 관계의 복잡한 이면과 진정한 소통의 의미, 그리고 건강한 관계 설정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가족의 사연을 통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보다 성숙한 시선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깊은 상처와 오해가 두 모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 안타까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딸의 마음 속에는 대체 어떤 해묵은 사연과 감정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김미영 씨 가족입니다. 미영 씨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엄격함과 매우 높은 기대를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미영 씨의 어머니는 언제나 미영 씨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셨고, 미영 씨 자신의 선택보다는 어머니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영 씨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와 친구가 될지, 심지어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어머니의 확고한 뜻대로 정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린 미영 씨는 언제나 어머니의 따뜻한 칭찬과 조건 없는 인정을 몹시 갈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잘해야 한다, 남들만큼도 못한다는 식의 냉랭하고 비판적인 평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비난과 기대 속에 미영 씨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심한 자신감 결여에 시달리는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어린 시절부터 쌓인 이런 경험들은 미영 씨의 내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미영 씨는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렸으니 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뿌리 깊은 간섭과 통제는 여전히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미영 씨의 집을 찾아오셨고 심지어는 집에서 미영 씨의 살림 방식, 아이들 양육 방식, 심지어는 식단과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잔소리와 비난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애들은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식의 비난은 미영 씨의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을 무참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영 씨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 어머니가 자주 그리고 강압적으로 지적하시면서 미영 씨는 스스로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지독한 죄책감과 무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영 씨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미영 씨는 점차 자신의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어린 시절처럼 모든 것을 통제당하고 평가받는 기분이었죠. 이로 인해 미영 씨의 가정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긴장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영 씨의 동의나 상의 한마디 없이 미영 씨의 아들 학원 스케줄을
전부 멋대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더 좋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미영 씨에게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헤아릴 수 없는 큰 충격과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일방적인 행동은 미영 씨의 독립적인 삶과 엄마로서의 신성한 권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낀 미영 씨는 결국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심을 담아 어머니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이제 제발 저희 집에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의 딸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엄청난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으셨고 그 이후로 두 분은 왕래가 급격히 뜸해지셨습니다. 모녀 관계는 그렇게 위태로운 단절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 관계의 복잡성과 섬세한 감정의 문제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우리는 가족 갈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을 아주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세대 차이와 뿌리 깊은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그 속에서 형성된 확고한 가치관, 그리고 당신만의 양육 방식으로 미영 씨와 그 손주들을 대했습니다. 반면 미영 씨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자녀 양육 방식과 개인의 독립적인 삶, 그리고 자율성을 강력하게 추구했죠.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의사소통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방적인 지시와 간섭, 그리고 끊임없는 비난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미영 씨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순수한 명목으로 행동하셨을지 모르지만 미영 씨에게는 그것이 숨막히는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다가왔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진솔한 대화의 부재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통제로 인한 미영 씨의 깊은 상처와 해소되지 못한 불만들이 축적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히 한두 가지 명확한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돈 문제, 자녀의 교육 방식이나 결혼 문제에 대한 자녀 문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사고방식 차이인 세대 차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까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곤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심과 보살핌 부족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가사분담에 대한 불균형, 심지어는 게으름이나 충동적인 성격과 같은 개인의 특성도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미영 씨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어머니의 엄격함과 과도한 통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삶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폭발적인 갈등으로 비화된 것이죠. 가족은 개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이자 안식처여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가장 치명적인 상처와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 양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가족 갈등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단계는 바로 명확한 의사표현과 더불어 공감과 경청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미영 씨처럼 자신의 불만과 상처받은 감정을 솔직하고
매우 명확하게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참고 쌓아두기보다는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그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배경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헤아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갈등 해결에 있어서 타협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가진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타협의 과정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깊은 갈등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개입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보다 냉철하게 이해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비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전문가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각자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리적 거리두기 또한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일에 시시콜콜 간섭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깝거나 과도한 관심과 불필요한 간섭이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리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각자의 생활에 몰두하기보다는 가족 식사나 주말 나들이, 짧은 캠핑과 같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유대감을 깊게 쌓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넘어 소통의 질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대화보다는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공감이 동반될 때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결 노력들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며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미영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지나친 간섭과
과도한 통제가 오히려 사랑하는 이들을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씁쓸한 진실을요. 때로는 단절된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투명 가족을 만들고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거리두기는 결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적인 삶과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매우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거리를 통해 각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며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미영 씨와 어머니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오랜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금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무리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어떤 가정에나 찾아올 수 있는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하게 성장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소중한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우리 가족의 관계를 깊이 있게 돌아보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